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여야는 이제 전열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총선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 강연을 통해 좌파의 정체를 폭로했습니다. 자, 지금 총선 국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서해전도 열고 청계천을 걷기도 하고, 아무튼 이 간간히 공개적인 행사를 해왔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유인촌 장관의 과거 연극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CEO 과정을 하고 있는 수강생들에게 강연을 했는데, 이 세일즈 외교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광우병 파동 때의 좌파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총선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총선은 집토끼, 산토끼 다 잡아야 합니다. 특히 지금 도태우 후보의 공천 재검토와 관련해서 이 집토끼들이 조금 우려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정말 8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이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오늘 이 과정은 건설경영 CEO 과정 특강이었지만 그 내용에는 좌파들에 대한 폭탄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뭐라고 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좌파들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우병 사태와 관련해 사실 그때 광우병이 문제가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전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전문 건설 공제조합이 개최한 건설경영 최고경영자 CEO 과정 강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소고기 광우병 시위를 할 때 위원장을 하던 운동권 인사가 전향했다면서 어디 강연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전했습니다. 내가 원체 압도적으로 당선돼 큰 흔들림은 없었는데 결국 목적은 나를 흔들려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못 건드리고 그 다음 대통령을 끌어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자, 당시 광우병 파동 때 저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이 정동영 후보를 거의 뭐 역대급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죠. 만나자고 해서 뭐 정두원 의원, 당시 강성규 의원 등과 너댓 명이 모여가지고 이 대책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기억에 청와대가 아니라 그때는 이 민간 집, 주택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아무튼 굉장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흥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말도 안 되는 공격이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당선됐는데 10년 좌파 정권을 한 그들로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작심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러나 나도 사대강을 하면서 또 여러 차례로 고통받았다. 이 같은 언급은 광우병 관련 대규모 시위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음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지금도 이재명, 조국 이걸 지켜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 당시 진행된 주한미군 방위 분담 협상과 관련된 일화도 소개했습니다. 그때 광우병 사태가 터져서 미국 소고기를 수입하면 다 죽는다고 난리칠 때였는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임기가 다 됐는데 한 가지 선물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미양국은 매년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해왔는데 당시 부시 대통령은 향후 5년간 협상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인을 하고 떠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그렇게 하고 떠나면 다음 대통령 때 안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미국은 한국하고 달라서 전임이 그렇게 하면 그대로 지킨다고 하더라. 이렇게 수료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주력한 세일즈 외교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한국만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하자 정상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이 서로 자신의 옆에 다가오려 했다며 혼식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들으면 창피할 일입니다. 정말 혼자서 중국에서 밥을 그렇게 많이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외에도 UAE 바라카 원전 수출 상당히 이 정상 세일즈 외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CEO들의 과정이기 때문에 경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UAE 원전 수출과 함께 서울시장 재직 당시 청계천 복원, 버스 전용 차료제 도입 등을 거론하며 뼛속까지 차 있는 기업가 정신으로 거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들이 좀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당의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이 한국이 실질적으로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인지, 말만 번들하고 이런 경쟁력 없는 나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업가 정신의 핵심 덕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업원들에게 잘해줘서 사기가 오르게 하고 기업이 잘 되는 모습을 보이면 종업원들은 또 힘이 난다.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기보다 그저 자신이 하는 기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을 정치로 선언하면 국민들이 신이 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재명에 의해서 조국까지 감옥 갈 사람들로 보이는 피의자, 피고들이 지금 설치고 있고, 이 조국은 이미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나오는 걸 보면 이번 총선 지금부터 뒤집어 엎어야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